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못 본 사이에 좀 이렇게 젊어지신 느낌인데 머리를 좀 자르신 것 같아요. 1년에 2번 딱 자르는데 네. 그 한덕수 총리 23년 받는 거 보고 너무 기뻐서 뭐 새마을이 시작하자 하는데 딱히 할 게 없어. 그래서 머리라도 자르자 그래요. 야 그러셨군요. 그 네. 이진관 판사의 정말로 호쾌한 판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웃었는데 네. 그 이후에 나왔던 김건희에 대한 판결이라든가 명태균에 대한 판결을 보고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그냥 봐주기로 맘먹고 법리를 그냥 교묘하게 적용한 것도 아니야. 그냥 아주 드러내놓고. 대놓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 그 사이에 우리가 사법에 의해서 농간을 당한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판사 한 사람이 맘만 먹으면 유죄가 무죄되고 무죄가 유죄되는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요. 일이 있었을까를 쳐다보게 돼요. 네. 근데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거의 온 국민이 그의 죄상을 샅샅이 아는 편이고 네. 그 이후에 내려진 거지만 명태균이 어떤 행적을 벌였는지 다 아는데 그걸 거의 뭐 무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다른 세계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 지금 사실 국민들이 정보 접근권이 높아졌기 때문에 많은 매체나 민주당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의 육성도 들었고 심지어 명태균과 김명선 공천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상을 따질 수 있는 증거들이 무수하게 많고 많은 국민들이 머릿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말 그대로 명태균이나 김건희에게 불리한 증거들은 배척을 하고 유리한 증거는 취사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법조인의 현실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인 일반이라기보다 조의대 라인의 의견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면 이재명 정권을 한번 또 엎어보겠다 하는 마지막 기도가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거 아닐까? 예컨대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네. 지기현 재판장이 상상 못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예, 공소기각. 그리고 그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또 재판에 회부해요. 이론적으로 된다고 그랬거든. 법무부에 법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일종의 이제 그들 나름의 쿠데타죠. 지금 분위기로 봐선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는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터무니없고 얼척없는 판결은 결국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결국 윤석열에 대한 최종적으로 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예비탄으로 네. 국민 저항이나 여당의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리트머스처럼 내놓은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김건희 판결을 했던 우인성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의 그런 쉽게 선고하는 모습을 그 내용을 그 생중계로 현출을 했는데 과연 어떤 결심에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 생기는 게 아무래도 본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이렇게 높을 수 있다라는 거를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방송 공개를 할지 말지 갖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던 거예요. 바로 받아들인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예상을 못했다. 근데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그 자기 현시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런 사람들 아집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나머지는 다 천한 것들 이러고 배척하는 경우의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우인성 씨가 좀 그런 유형이 아닐까? 네. 근데 그 성격적인 요인이라면 뭐 그나마 다르게 보겠는데 그게 사법부 내 한 계통 라인의 어떤 의도된 계획의 일환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과정 중인지 그게 지금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월 9일 날 우리가 그냥 평탄한 상식적인 판결을 맞게 될지 2월 19일에. 네네. 2월 19일 날 네네. 상상도 못한 대사변에 직면하게 될지. 예. 한편으로 이제 이 와중에 장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법 개혁에 대한 열망을 좀 더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에 사법부에 대해서 뭘 얘기만 하더라도 굳이 검찰은 그렇더라도 법원까지 우리가 이렇게 개혁을 서둘러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존재했는데 이번 그 어이없는 판결들을 겪으면서 그게 아니다. 이것도 역시 빨리 해야 된다는 인식 정도는 하게 된 건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꽤 길죠.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이 검찰이라고 하는 괴물과 맞서 싸우는 기분이었는데 사실은 그 검찰이 그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 그들이 희한한 기소를 하고 희한한 재판을 걸어도 그게 통용됐던 사법부의 문제가 이렇게 컸었구나를 지금 실감하고 있다는 게 참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만 더 여쭈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국회라는 운영이 잘 돼야 되고 아까 정당 정치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차기 국회의장을 두고도 누가 좀 돼야 하는가 벌써부터 3파전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굉장히 모범적인 의장상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거는 의장의 무게감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냥 여야 국회가 다 합쳐서 아 이분은 의장이다 하는 존중감이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좀 뭐 잠깐 지나치는 임시직처럼 보여지는데 차기에 저는 좀 보란 듯이 이 예상을 깨고 보란 듯이 좀 예상을 깨고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장을 해주시길 바래요. 박지원 의원이 돼야 된다. 네, 네. 그분이 꼭 돼야 될 필요성은 없어. 좀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분도 옛날에 이렇게 뒤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네. 욕먹은 적도 많거든요. 근데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한국 현대사를 헤쳐온 역사성과 하여튼 그 지혜로움이 아직 철저히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추미애 의원이 당 대표가 안 된 이유가 국회의장이 안 된 이유가 너무 알 것 같거든요. 그분의 역량, 그분의 진정성,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대립하는 세력의 한 축에서 너무 앞장서 있는 사람 같은 경우를 좀 꺼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약간 중립인 척, 뭐 민주당 사람이지 그러나 중립인 척이라도 하면서 네. 큰 이 무리 없이 의장직을 수행했잖아요. 지금 그 이제 세계 정치 속에 우리도 언제나 이제 활딱 나오더라고. 그렇습니다. 예, 네. 숨어 있는 조그마한 지역 국가의 뭐 이게 아니에요. 근데 특히 북한을 향해서도 그렇고 국회의장이 제일 먼저 북한 방문하는 뭐 그런 그림도 그려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이유에서 네. 현직 대통령이 못할 역할을 박지원 의원이 의장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누구나 그 바보 같은 잘난 체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의 왼수 덩어리 같았던 박지원 의원을 대북 관계의 최고 책임자를 맡겨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 또는 과거에 국정원장이라도 네. 하고 종편에 나가서도 계속 말씀하셨군요. 김원중 네. 프로에 나가서도 뭐 계속 들었어. 그랬더니 그 김한주 의원인가 그 양반이 굉장히 주의 깊게 듣더니 바로 청와대를 들어갔어. 예. 그랬더니 덜컥 아무런 사전 조짐 없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떡 발표가 됐어. 그랬군요. 그래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 혼자 속으로 저작권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떠든 네. 게 보람 있지 않나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데 차기 국회의장에서 박지원 의원이 갖고 있는 하여튼 묘한 균형감이 있어요. 맞아요. 욕먹을 땐 네. 되게 욕먹을 소리도 하거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한 게 나아. 그러니까 난 박지원 의원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부연 설명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 기능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국가이기도 하고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종속 변수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의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점지한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 물론 대통령과의 관계도 원만해야겠지만 국회는 국회대로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또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지켜본다고 한다면은 세 분의 후보 다 훌륭하시지만은 박지원 의원이 그런 쓴소리는 그래도 가끔 할 수 있는 사람은 맞는 것 같다. 명백하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지형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 정무특보로 지명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이게 마음이 실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고 최근에 또 의원들과의 친소 관계를 일컬어가지고 김태년 의원이 굉장히 득표 전략을 잘하고 있다. 이런 풍문도 들리긴 하는데 선생님은 시종일관 다 보면은 국회의장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사고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다른 그 예비 후보들 네. 있잖아요.
그분들도 뭐 자격이 충분하겠지. 음. 근데 우리 지나간 국회의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도무지 기억이 안 나죠. 누가 했는지. 네. 네. 그런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탤런트를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박지원 국회의장이 가능하다면 그 탤런트를 발휘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딱 정해놓고 무언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박지원 의원을 지지하고 서울시장이 정원호를 지지하고 이게 전 그냥 탁 찍어. 명백하게 얘기하셔 보니까 네. 지난번 원내대표도 원래 사실 말씀 공개적으로 안 하셨지만 저한테 네. 한병도가 될 것 같아 한병도. 그렇잖아요. 그때도. 예. 정말대로 됐죠. 신기하게. 그러니까 네. 네. 이재명 제일 먼저 찍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